네, 성공 취업을 위한 스펙 점검 시작. 잡다방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잡다방을 위해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CJ 출신 네. 전문가시죠. 잡다방의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그리고 그 오세요. 옆에 홍반장 홍성훈 강사님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두 분? 잘 지냈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우승을 해서 기분 좋은 가을, 그러니까요. 다가오는 따뜻한 겨울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최고치입니다. 네. 두산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네네. 우승의 1등 공신이 누구라고 보세요? 우승 1등 공신은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삼성 라이온즈의 이학주 선수라고 네, 그 선수가 역전 홈런 때려주셔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주신 감사합니다. 의외의 답변이라서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홍성훈 강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네. 뭐 요새 한창 면접 시즌이어서 면접 많이 봐주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콘텐츠들도 올리고 있었는데 바쁜 예. 와중에도 뭐 회사 워크숍도 다녀오고 어, 그렇게 보냈습니다. 미용실은 어느 쪽으로 다니시나요? 제가 앞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매력적인가요? 예. 어디서 잘랐냐고 싶네요. 예. 문의가 많이 오던데 네네.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카톡으로 지역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잡다방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연 어떻게 접수하는지 이제 사연 접수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사연 접수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면 잡다방 코너는요. 투데이 잡스하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저희 멘토분들이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 뭐 부모님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면접 전형이 굉장히 다채로워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AI 면접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접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좀 이생 면접이 있다면? 사실 이제 네. 외부에서 학생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네. 이 전형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가 좀 약간 좀 난해한, 좀 낯선 그러니까 조언 자체가 꿀팁이 될 수 없는 그런 면접 전형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샘표 같은 회사들, 샘표요. 뭐 이제 젓가락 면접이라고 해서 젓가락에 뭐 그릇에 있는 콩을 10개를 옮기는 그런 젓가락 면접. 왜냐하면 샘표 자체가 끈기 테스트인가 보다. 젓가락 관련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한번 보는 것이고요. 그게 뭐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리 면접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는 이제 음주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태라든지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면접. 예, 그냥 편하게 음주를 자신 먹으면서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면접을 볼 때 네. 음주 면접 대비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직업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난처하거든요. 그냥 취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본인이 어떤 음주에 대한 자신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음주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이트 진로의 구성원이라면 생각을 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해트라든가 이부자리 같은 회사는 산행 면접이 있습니다. 임원분이랑 같이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서 등산을 하는. 등산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등산이지 면접인데 네. 임원분이 걸으면서 한두 마디 꼭 던지시면 되게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리액션 장착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막 파한다소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당하게 뭐 리액션 해드리면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면접 질문만큼은 아니지만 이 지원자의 성품이나 성향을 확인하는 뭐 그런 다양한 면접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그 지역 난방공사에서 하는 네.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바스켓이요? 예, 농구인가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 서류함 기법이라는 면접 패턴이고 고급 공무원 면접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요. 실제 말해서 뭐 노트북이 나와 있고 네. 이메일에 업무 조건이 나온 다음에 제한된 시간 100분 이내에 해당된 업무에 지시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문서 작업부터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식의 면접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면접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면접을 어떤 꿀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형 자체의 특징,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의도를 파악해라. 중요합니다. 이걸 왜 냈을까? 네. 이런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 홍 반장님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면접이 원래 사기업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공기업에서도 점차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들이 실제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 AI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기업의 면접이 좀 이제 이전에 사기업에 비해서는 좀 다채롭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도 좀 다채로운 면접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곳은 1박 2일 합숙 면접을 진행하며 뭐
종합 스포츠라든지 트로피 만들기라든지 선배와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IBK 기업은행도 합숙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서는 실제 물건을 팔아보는 그런 세일즈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세일즈 면접. 네, 이것은 네. 뭐 금융 상품뿐만이 아니라 금융과는 좀 무관한 뭐 정수기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블릿 PC요? 네,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함의가 한번 있네요. 예. 실제 팔아보라 예.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것은 너무 그런 성과, 뭐 스포츠에 있어서 고득점, 세일즈 면접에 있어서 상품을 직접 파는 것 이런 성과에 집중을 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뭐 팀 스포츠라면은 다른 조원들을 배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세일즈에 있어서도 팔았냐 못 팔았냐가 아니라 내가 세일즈맨으로서 적합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테스트되고 있으니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양화된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잡다방의 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아이디 인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디님. 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스펙 내역서를 보면요. 어떤 스펙 가지고 있나요? 네, 학교가 지방사립대시고요. 전공은 행정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적어주시질 않았네요. 네. 그리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700점. 자격증으로는 컴활 1급, 한국사 2급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경력 사항은 없고요. 대외 활동은 해외 봉사 1회, 그리고 어학 연수 1년의 경험을 쌓으셨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토익이 850점을 목표로 앞으로 더 공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700점에서 850점까지 좀 끌어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사 희망하는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직무는 행정사무 쪽으로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으로 목표를 바꿔봤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농어촌공사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 좀 할만할까요? 유유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시는 27살 사연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까요? 차 예, 코치님. 일단은 그간 나왔던 공공기관 지원자 사연들 대비 최소한의 스펙 조건들은 갖춘 상태에서 그런가요? 그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국어 능력 자격 정도를 추가로 하시는 것 정도가 그나마 몇 급 정도 따는 글쎄요, 걸까요? 뭐 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KBS 보고요. 한국어 네, 말씀하시는 예,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한국어 자격 종류가 뭐 여러 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 있죠. 네. 그 중에 하나 혹시 가산 자격에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최소한의 그 가산점 단 1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격만 챙겨주시는 거 외에 뭐 토익 공부 뭐 850 사실 800점 넘기기도 까딱까딱 할 겁니다. 따라서 800 이상이면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거 하실 시간에 지금 본인이 경험하셨던 해외 봉사 및 어학 연수 요거 제외하고 지금 별다른 경험이 지금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짧게라도 했던 아르바이트라던가 지금 사연에 기재하지 못하셨던 무언가 경험의 어떤 소스 요소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금 입차적인 정리를 해야 네. 직업 기초 능력에 맞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스펙 외적인 그러니까 할 이야기거리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척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좁은 범위로 공부를 학습을 하시다가 갑자기 좀 넓은 범위로 나를 알려야 되는 게임에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 답변이 좀 편향적이거나 네. 답변이 좀 소극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홍 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뭐 공무원 준비하셨었고 지방대를 나오셨었기에 당연히 진로를 공공기관을 우선해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공무원 필기에서 나오는 과목들이 뭐 피셋이라든지 법, 행정, 경제 등의 과목들 실제 공기업 시험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공기업의 필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게 공기업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셨기 때문인지 본인의 나이에 비해서는 좀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앞서 차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활동도 봉사와 뭐 어학연수만 있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등이 보이지 않거든요. 공기업의 면접이 구조화 면접으로 경험과 경력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네. 서류 전형에서도 이런 경험과 경력 요소들이 평가 사항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분이 내년에 공기업 상반기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경험이나 경력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짧게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필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저 이 부분은 약간 의문입니다. 정말 이 부분이 강점이신 분이라면 뭐 제가 태클 거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분 네, 상하실 태클인 것 같아요. 태클은 아니에요. 태클인 것 네, 같은데. 태클 아니에요. 저 울지 태클 않았어요. 아닌가요? 울지 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세 경기 출장 전지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정말 강점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겠죠. 본인께서 학습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뭐 모의고사를 뭐 동영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보시고 아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좀 더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선택도 일정 부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더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이게 좀 낙관적인 시선도 있겠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필기보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은 잔존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이 어떤 질문을 또 하셨냐면요. 농어촌공사에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면 할 만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홍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할 만하냐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농어촌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보다는 소수의 그런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농어촌 전형이 좀 더 경쟁이라든지 합격에 있어서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영어 점수를 목표하는 850점 이거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네. 차코치님 말씀처럼 이제 다른 부분들을 우선해서 보완해야 되지만 만약에 850점의 토익 점수를 취득을 하고 본인이 뭐 상경 전공으로까지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실 수 있다면 다른 공기업에도 다양히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공기업 취업이 더 할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웬만하면 있습니다. 좀 따놔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분께서 또 말씀하신 게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좀 진로를 네. 바꿔서 공기업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아까 차코스님께서는 뭐 필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공기업을 했을 경우에는 좀 필기가 그래도 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야구 선수가 투수하다가 갑자기 타자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정도인가요? 자체가 메커니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게임의 룰, 즉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할지라도 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의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예. 사용하는 근육도 다를 것이고요. 야구의 비유를 이렇게 했다면 실제로 이분께서 지금 필기에 대한 강점 뭐 있다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뜨문뜨문 대략적으로 학습하셨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더 부담이 되고 오히려 아 내가 공무원 시험까지 준비하느라 이거밖에 못하나 싶을 수도 있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경영학 관련된 필기를 혹시 보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끔 필기고사가 뭐 법학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경제 법학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필기를 보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경영학의 일부 학습도 하셔야 되고 이런 학습 자체가 부담을 느껴서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으로 오셨다면 네. 또 다른 의미로 또 학습을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 아.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네. 제가 이분의 어떤 전반적인 사연을 올리신 느낌 학점도 기재하지 않으셨던 이런 면면들 뭐 나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약간 많이 힘드신 상황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상당수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 어떤 자기소개서나 면접 답변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 수준을 좀 점검받으실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과연 정말 자소서가 가끔 이제 서류 전형이 제대로 갖춰져서 배수가 뭐 7배수나 10배수로 사람을 뽑는 곳들도 오히려 그런 곳을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블라인드니까 뭐 서류 대충 적어도 뭐 붙여주는 공공기관들도 있지만 아닌 곳들이 오히려 경쟁이 더 좁기 그 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자소서의 강점을 갖고 면접 답변에 강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외부의 평가라든가 공공기관이나 학교 측의 이런 뭐 컨설턴트 분들 이런 분들 만나면서 한번 점검 받아보는 걸 꼭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취준생 시절에는 이런 객관적 점검을 받는 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좀 무서운 게 있기도 해서 자기의 민낯을 네. 공개하는 느낌이라. 근데 한번 민낯을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구직 활동할 뭐 저희 홍쌤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구직 활동 시절에 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맞아요. 자기에 대한 그런 방어벽을 쳤다가는 본인 안에서만 돌아가는 일들만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두 번 정도는 꼭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건 정말 우러나오는 조언이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홍쌤 이분이 농어촌공사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 또 딴 데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네, 농어촌 전형을 이분이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데 네네네. 실제 그런 농어촌 자녀 전형을 활용해서 입사할 수 있는 곳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말씀하셨던 토익 850점 그리고 네. 영어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학적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지방대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해당 지방으로 이전된 해당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컨대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나주에 본사가 있는데요. 나주. 그런 광주 전남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곳이 아무래도 규모도 좀 있다 보니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내가 뭐 지역 전문 사원으로서 광주 전남의 지역 전문 사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공기업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 지원하는 것도 역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러한 전국 중앙 공기업의 전국 순환이 좀 싫다. 그러시다면은 지방 공기업으로 본인이 위치하시는 아, 곳에 예. 있는 지방 공기업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자분께 해주실 말씀 꼭 뭐 조언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 코치님부터. 일단은 그 본인마다 그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내가 희망하는 직군과 분야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합격을 하고 싶은 부류도 있고요. 네. 현실적인 이유로 내가 뭐 물론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빨리 취업을 원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싶으신 분도 존재하실 많죠.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께서 약간 이러한 의사결정 자체가 아직은 좀 모호한 관계로 본인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시류에 조금은 흔들리실 소지도 보이는 시기가 이제 다가올 거기 때문에 본인께서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남에게 조언했을 때처럼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회식하실 때처럼 남에게 첨언하시듯이 본인의 의사결정에도 이제 좀 결정을 해주셔야겠어요. 30살이 걸려도 공기업 가고 싶다? 그럼 당연히 하셔야죠. 네. 근데 만약에 난 지금 취업이 급해? 그러면 어디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 있는 공단이라도 한번 넣어 보시면서 공기업의 취업의 문을 그리고 그 외의 회사들로도 문을 넓혀보는 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라라는 말씀해 주셨고 홍 반장님은요? 네,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취업 시장이 나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이 면접이란 것이 한번 필기를 통과했으면 가급적 면접에서는 한 번에 붙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내가 관심 있는 곳만 지원하시지 말고 사기업이나 혹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지원을 많이 해보시고 면접을 많이 겪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디님 이렇게 선생님들 조언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그 좋은 결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디는 록부리님이세요. 록부리님. 예,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3.4학점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어학 점수는 없고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전산회계 1급, 영사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으시네요. 오. 그렇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메가박스에서 16개월 일하셨고 1년 4개월여 일하셨고 롯데시네마에서 8개월 정도 두 개 합치면 2년이 넘습니다. 멀티플렉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게요. 대외 활동 따로 없고요. 계획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어학이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하고 직무는 역시 CGV나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의 매니저가 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하고 싶은 말은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라고 점점. 물 뿌려드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분 발등에 불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스펙 좀 보면서 네. 점검이나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발등에 물을 좀 잘 물 들어가 뿌려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잘 떠드릴 수 있도록 화이팅 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 뭐 너무 명확합니다. 어학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분야와 직군 자체의 선택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본인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어쩌죠 뽑는 규모가 극히 적습니다. 규모가 일단 적은가요? 예, 극히 적죠. 일단은 그나마 공채로서 대졸 공채로 사람을 많이 뽑는 곳이 CGV 그리고 롯데시네마의 즉 롯데컬처웍스입니다. 영화관 관리 직군인데요. 멀티플렉스 매니저 이 영화관 관리 직군이 사실 많이 뽑아야 한 10명, 적게 뽑으면 4명 정도 채용의 TO가 4명. 있습니다.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으로 뭐 전문 내조를 직군으로 한해서 이제 뭐 그 특정 지역 지점의 슈퍼바이저를 뽑는 식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본사직으로서 영화관 관리 운영이 아니라 본사직으로 현재 채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조차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채용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친구들처럼 공채 떴다 지원하자 이런 느낌보다는 늘 상시로 대비를 하시면서 본인이
평소에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답변의 퀄리티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CGV 서류 합격을 했던 많은 학생들의 서류를 제가 검토했었던 시절의 얘기를 거슬러 보자면 이분들은 특정 CGV 지점에 지역에 오픈한 지점을 한 1박 2일로 갑니다. 내 숙소를 잡고 가서 오픈 행사부터 현장의 동선, 뭐 주변 관객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설문도 만들어서 막 돌려보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까지 녹여서 답변까지 하는 분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한번 나 알바 뭐 2년 넘게 해봤는데 한번 뭐 오래 했다 나 준비돼 있다 I'm ready 하고 이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 똑같거든요, 지원 자격들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순히 스펙 자체의 포인트는 어학 외에는 이제 그 밖에 본인이 영화관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본인이 방문했던 지점의 특징과 개선점들 그리고 그 개선을 영화관 운영 담당자로서 어떻게 끌고 갈지 뭐 이런 포부까지도 좀 일관된 어떤 정리가 스스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딱 가보면은 아르바이트생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CJ 사원증을 딱 메고 이제 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니저나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인 거죠? 이게 되게 멋있던데.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어학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좀 뭐 1박 2일로라도 좀 이런 탐사 방문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것도요.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렇게 조언을 드릴 텐데 이제 다 그렇게들 갑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난 안 그러는데 그럼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미 갔다 오신 분들조차도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가세요, 뭐 보세요 이런 조언 등은 이미 다 소화하실 수 있는 대결의 경지까지 지금 이르렀다. 따라서 좀 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민을 한 지원 동기나 포부가 같이 나와야겠죠. 네. 홍 반장님은요? 네, 차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목표하시는 곳의 채용 TO 자체가 1년에 아무리 많이 쳐줘도 수백 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가장 큰 공기업인 뭐 한국전력공사, 뭐 코레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들은 1년에 채용하는 규모가 평균 1000여 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고연봉과 복지로 취업준비생들이 엄청 선망하는 그런 금융권조차 1년에 수천 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만 TO가 있는 곳은 수백 명만 TO가 있는 이러한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천 명과 수만 명의 TO가 있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영사기능사 갖고 있고 뭐 영상 쪽 산업 경험밖에 없어가지고 이 산업밖에 모르겠다. 그래서 다른 쪽은 지원을 지금 잘 못하겠다. 잘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산업에 대한 지식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되는 그런 역량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관심 있는 멀티플렉스 매니저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은 맡게 된 곳에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게 될 것이고 네. 실적을 관리하게 될 것이고 아르바이트 등의 인력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업무가 사기업의 영업관리 직무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하시는 업무와 거의 흡사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영업관리 나아가서는 영업으로까지 좀 지원을 많이 확대하시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점이 영사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 이런 멀티플렉스에 지원하는데 이런 자격증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다른 여타 영화관 운영 쪽에서 그 슈퍼바이저라든가 영화관 운영 관리자를 뽑을 때 확실히 우대 자격에 해당되는 자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문체부가 주관하고 영진이가 관리를 하는 필기와 실기를 같이 보는 이 자격이긴 한데요. 이 자격 자체가 뭐 마패처럼 나 이거 땄음 날 뽑아주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영화관 산업에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정도를 어필하는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있는 게 뭐 어필할 요소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때 어필을 하시기보다는 면접 때 이 자격을 취득하게 된 이야기라던가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우리 홍 관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대개 이제 영화관 산업이 아닌 쪽으로 지원을 하실 거긴 하실 겁니다. 네. 뭐 일반 뭐 소비자 유통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방송사에 뭐 AD 뭐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경험에 다 영화관 쪽이기 때문에 네. 질문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고민하시거든요. 영화관 아르바이트 경험만 2년이 넘는데 원래 영화관 쓰려고 지원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셔야죠. 네, 맞다. 난
하려고 했다. 원래 이쪽에 관심이 있었고. 반말하면 되나요? 예, 그렇죠. 뭐 있었습니다. 이렇게 존댓말 해야겠죠. 맞다. 예,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편적인 관심이었고 예.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오히려 제가 단체 활동이나 사람을 응대하거나 상황 판단의 강점을 기르게 된 계기의 경험들도 많았답니다.라고 하면서 좀 프레임을 바꿔주는 답변도 일정 부분 필요할 거니까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내 과거 경험 자체가 난 영화관 쪽 아니면 안 될까?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용기를 얻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면 좋겠다. 뭐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가산점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경쟁자들이 다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얘기도 좀 해볼 텐데 홍성 강사님이 공공기관 진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공기업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분이 관심이 있는 그런 영상 관련 공기업의 채용 규모도 굉장히 아쉽지만 적은 편입니다. 그래요? 뭐 한국영상자료원이라든지 뭐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곳들이 해당 분야의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언급한 곳들은 재직 인원이 모두 채 100여 명이 안 되는 곳이어서 채용 TO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로도 지금 지원을 넓히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분이 CGV랑 롯데시네마를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인적성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공기업 필기로 내가 전공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NCS만 보는 곳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서울교통공사 이렇게 사무직으로서 서류 부담이 없는 그런 곳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좀 나는 서류 전형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필기는 좀 약한 것 같다. 이렇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곳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은 아예 필기가 없는 코레일 네트워크스나 주택관리공단 등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CGV 근무 경험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CGV 지원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건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불이익은 절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면접 질문은 무조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럼 다른 은행, 다른 영화관 브랜드의 사업에 참여를 한 2년 동안 뭘 배우고 느꼈나? 혹은 CGV의 어떤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는가? 혹은 뭐 본인이 한마디로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를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좀 난센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 로열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대비하는 오히려 좋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조언들을 쭉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사연분께 꼭 록부리님께 꼭 많은 도움이 되셨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아이디 수빙이야. 수빙이야. 네, 수빙이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스펙 내역서를 보면요. 직어국 4년제, 학점은 3.78점입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가 토익이 745점이고요. 토스가 레벨 6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격증을 보니까요. 건축기사 자격증,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어이구. 또 실내 건축기사 필기 합격, 실기는 안 볼지 볼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고요. 운전면허증 2종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은 인테리어 회사 설계팀 인턴 경험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택 설계 및 계획 관련 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공간계획 관련 졸업 논문으로 학회 발표 경험도 있으십니다. 또 학과 학생회 임원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대외 활동도 많습니다. 집수리, 벽화 그리기 봉사, 공간 디자인 대전 특선. 앞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은 커말 1급을 준비 중이고 한국사는 12월에 유럽 여행 후 1월쯤 취득할 예정입니다. 아유, 디테일하네요. 네. 입사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건축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 1월 이후에 NCS와 전공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학 성적, 자격증, 대외 활동, 경력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이 아이디 수빙이아님은 23살에 네. 건축 쪽을 전공하신 여성 구직자 분이십니다. 이 사연을 쭉 만나봤는데요. 네, 일단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스펙이 꽉 찼네요. 네. 거의 뭐 간장게장 저희가 봤을 수준이에요. 때는 네. 굉장히 많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간장게장이 나올 줄 몰랐어. 속이 꽉 차 가을 꽃게 정도. 아유 그렇죠. 짜면 툭 나오는 알찬 랍스터 스펙 같은 거. 예, 예, 23살밖에 안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조언해 일단은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짧게 드리자면 이분은 결국 재료는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잘 이걸 잘 태우고 잘 어떻게 조리하는지가 관건인 상황이겠다 말씀을 드리는 게요. 경력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는지를 좀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력 설계팀 인턴 경험 한 달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신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잘 아시겠죠. 쌓기 근무하신 게 아마 루틴한 업무를 맡기보다는 프로젝트성으로 간헐적인 업무를 맡아 도맡으셨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성과를 냈다는 쪽보다는 본인이 처음 접하는 업무를 어떻게 빠르게 익히고 적응해서 뭐 본인의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조직 적응이라든가 협업 이런 측면으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해 줘야 되는 즉 잘 재료된 것과 이걸 글과 말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매칭을 잘 지어주는 조금 마지막 부분의 디테일을 챙겨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잘 정리하나요? 네, 결국 이러한 경력 경험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리를 세세하게 해주신 다음에 본인이 어필해야 될 포인트를 찾아가는 작업이 뭐 스스로 하시든 아니면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경험에 대한 정리를 입체적으로 해주시는 것만이 남아있는 마지막 어떤 포인트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 반장님은요? 하실 말씀. 네, 뭐 굉장히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사항들을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을 뽑아 보자면은 이분이 공기업을 희망하시는데 현재 한국사와 커말 자격증이 없는 것이 우선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다면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닌데요. 커말 네. 1급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정말 커말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지를 못하겠다. 그렇다면은 사무 자동화 기사 자격증이 커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따기는 수월하지만 커말과 동급의 가산점을 쳐주는 그런 진짜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네. 좀 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커말 1급을 꼭 취득하시길 바라고요.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는 인문계보다는 좀 점수가 낮아도 취업을 한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서류 합격과 지원 자격 등을 위해서 한 토익 800점대를 맞아 주시길 그래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면 토익 스피킹도 레벨 7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높은 140점대에서 150점대로 올린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어학 점수가 취업을 못할 그런 어학 점수는 아니지만 살짝씩 아쉬운 그런 높다.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공기업 취업도 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기업 관련해서도 홍 반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고민사항에서 실기를 볼지 안 볼지 그것을 고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필기까지도 합격하셔가지고 실기까지 합격하셔서 쌍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쌍기사요? 네. 쌍기사. 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커말과 한국사 영어 점수까지 갖추시면 이분은 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전공 시험과 전공 면접에서 나오는 전공 관련 문제들도 본인이 공부하신 그런 기사 자격증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큰데요. 내가 자격증을 한번 따고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책들 다시 보시면서 전공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암기를 회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앞서서 이제 농어촌 공사를 희망하는 분께는 직무와 맞지 않아도 사기업 면접을 보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은 사기업 건축직 면접에도 실제로 응하셔서 많이 경험을 쌓으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떤 네. 산업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부를 한 것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다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사기업 건축직 지원 가능할 것이고요. 자소 쓰고 면접을 보면서 지원한 직무와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면접 경험까지도 쌓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커말이랑 한국사, 영어 점수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갖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분을 위해서 또 따뜻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해주신다면요, 차 코치님? 예, 이분이 하셔서는 안 될 것들은 일반 사기업 면접과는 다른 스타일의 앞으로 있으실 공공기관의 면접 특징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 3년간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죠? 라는 질문에 글쎄 난 딱히 뭐 힘들었던 건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셔서도 안 되고요. 협업을 한 게 언젠가요? 라고 물었는데 협업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협업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단편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뭐 비춰보시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전형에 맞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어떤 역할이었는데 이러한 게 안 되는 관계로 협업을 통해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주고 매핑을 해주셔서 정리해주는 습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정리한 만큼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취업요정 차 코치님, 더빅스터디의 홍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